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버는 건 주식. 저 주식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저는 건물주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카페 라라브레드라는 걸 만드신 거죠. 네, 베이커리 카페 라라브레드가 이제 또 한 번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저 2017년도에 했어요. 2017년도네요. 직영점을 이제 해야겠다. 네. 제가 프랜차이즈는 이제 고통받으니까 네.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직영점을 해야겠다고 이제 2017년도 그때 딱 6월 6일 날 했는데 거기가 그냥 주택가 골목길이었어요. 상가도 하나도 없고 네. 한두 개 있었나?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갔냐면 시골 촌놈이잖아요. 네. 내가 롯데타워 보고 들어갔어요. 그때가 롯데타워 개장할 때였거든요. 저기서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 네네. 석촌호수 뒤편 속리단길 아세요 혹시? 네네네. 들어요. 그때 속리단길이 없었어요. 네. 그냥 주택가였어요. 네. 석촌호수에 동호 서호가 있거든요. 그 서호 들어가서 했는데 손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가 어이구 여기다가 매장을 했다고? 아예 어머니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꼬셔갖고 전단지였고 이리 오세요 어머니. 그래 알았어 갔는데 식빵 팔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거기서 식빵 전문점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가설을 세우면서 저는 계속 피봇을 해요. 계속 실행을 먼저 빨리 해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식빵 맛있긴 한데 되겠어. 그래서 어머니 또 와주세요. 뭐가 부족해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막 뭘 제가 개선할까 노력하고 인터뷰하고 계속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첫 달 매출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6천만 원이 돼야 BP. 똔똔이 되거든요. 네. 그럼 적자예요. 다 2, 3천만 원씩 적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던 막 사장님하고 막 망했다고 울고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심지어는 그 건물 인테리어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였거든요. 집주인이 타일 다 뜯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멀쩡한 건물에 뭐 하는 거요? 빨리 이거 다 붙여놓으라고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건물을 다 부시려고 작정을 했네. 서름 당하고. 빨리 이거 해놓으라고 막 이렇게 서름 당하면서 했는데 건물도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네. 한 4, 50년 된 건물이었는데 서름 당하면서 진짜 핍박받 엄청 힘들었죠. 힘들면서 처음에 엄청 고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피봇을 제가 했잖아요. 바꿨어요. 베이커리를 사람들에게 좀 더 맛있는 빵을 하고 저희가 브랜딩은 이제 즐거움을 주자. 그래서 We Bake the Joy. 우리는 즐거움을 굽는다라는 사명 아래 계속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나만의 페르소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게끔 만들자. 어떻게 하냐 이거. 계속 노력을 제가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받게끔 노력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2천만 원 매장이 1억 8천만 원까지 찍게 됐어요. 600% 올랐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곰 같았어요. 잠깐 네. 재주를 곰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뭘 목격했냐면 저는 물론 당시 순수익 월에 한 5, 6천만씩 저도 벌긴 했죠. 네. 벌는데 집주인은 세상에 그게 1,500 이하 정도 평당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평당 6,500이 된 거예요. 네. 110평인데 거기가 평당 5,000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 거죠? 얼마 번 거죠? 50억을 벌었어요. 건물 가치가 네, 건물 바뀌었다는 가치가. 거죠. 건물 가치가. 그래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프죠, 충분히. 내가 건물 살려놨는데 거기 알아주지도 않는 건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주인이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건물주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 가치는 다 올려줬는데 그 혜택은 집주인이 굉장히 큰 몫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감사해요. 건물주님께 그 건물 세입할 수 있게끔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그냥 곰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나온 이유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심이 없어요. 제가 뭐 상업적 이용하려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사하신 분들이 골병 들고 장사로 끝나시거든요. 근데 건물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물주의 건물주라 그냥 건물주 행세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들고 저는 그냥 장사하시고 고생하신 분이 제 세입자의 마음 알잖아요. 네네. 세입자가 고생해서 저는 꼬빌이라도 꼬마 빌딩 한 채 한 채 얻어서 내 건물에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네네. 누워도 잠 잘 자고 행복하고 네. 그럼 그 고객한테 서비스 행복해서 이어지고 얼마나 뿌듯해요. 이 건물주에서 장사하시나 봐. 제 건물에서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서비스 하나를 더 주게 되고 그렇죠. 월세도 안 나가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나왔어요. 작가님. 네. 곰이 네. 제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겠다. 나 남 좋은 일 못 시키겠다. 그때부터 제가 건물을 2호점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네. 그렇게 해서 건물 몇 개 사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년 만에 4채를 사기 시작했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네 채인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매각했어요. 한 채만. 한 채 매각했고. 한 채 매각했고 지금 3채 갖고 있고요. 그 세 채의 가격은 합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4채 가격이 100억이었어요. 아, 100억. 3채 하면은 지금도 자산 가치 100억 넘네요. 점프를 부동산 가격이 이야. 너무 올라 버려 갖고. 어떻게 근데 뭐 장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0억이란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2호점을 네.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세입자로만 된 게 아니라 네. 또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랑 인사이트를 주셔갖고 결국은 2호점부터 매장을 하는데 내 건물에서 들어가자.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래서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 적은 자기 자본 에코티라고 하거든요. 에코티로 15% 시드머니 15% 20%뭐 있으면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작가님. 아, 내 돈 15, 20%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2억 안에 있으면 취득요세까지 다 끝내서 살 수 있어요. 대박이죠. 작가님도 지금 주식에 거의 올인하셔갖고 부동산 쪽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전문가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목표가 생겼습니다. 작가님도 꼬비를 제가 사게끔 도와드리려고. 목표를 주고 가시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첫 번째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인데 대표님도 얼마 들어가신 건데? 이제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장사하신 분이 이제 꼬비를 네, 한 채씩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얻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시에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뒷집이 당시에 400에 나왔어요. 평당. 네, 평당 400. 근데 앞집이 여기가 할아버지가 파시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디벨로퍼들이 하는 노하우예요. 네네. 왜냐면 뒷집을 사고 앞집을 사면 하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싸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 앞집이 900이라 했으니까 900에서 1000인 정도의 시세가 저는 평당 70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노하우가 있어요. 네.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겠다. 네, 뒷집 나온 거 보고 앞집 작업했어요. 어르신한테. 그래서 사서 어르신이 900에서 안 판대 갑자기. 1000만 원 내가 사준다 했어요. 그래도 난 싸게 산 거거든. 그래서 1000만 원 사고 400을 했더니 평당 한 700인가 750에 평당 싸게 산 거죠.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30평짜리를 130평 앞집 뒷집을 주택을 사서 제가 열시라고? 카페로 아니요 카페를 그냥 개조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재생건축 유행이잖아요. 카페는. 네. 그래서 그걸 식당을 해도 돼. 그래서 저는 이걸 카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당가를 엄청 낮췄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네. 8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음. 제가 10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2억도 안 들여서 네. 샀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보인다 했잖아요. 네. 내가 신용이 좋으면 다른 데서 대출을 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여요. 지금 한마디로 10억 5천짜리 두 채 합쳐서 네네네. 그거를 2억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8억 5천은 내 돈이 아닌 은행 돈인 그쵸.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법인 사업자가 아, 하셨다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또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법인이에요. 개인은 지금 대출 안 나와요. 뭐 DTI라는 이런 것 때문에 네. 나 묶여 있어서 그리고 주택도 제가 이것도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근생으로 바꾼 거죠. 네네. 주택은 안 돼요. 네. 저는 이거를 정말 싸게 산 거죠, 이제. 그렇죠. 지금 얼마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10억 5천 들여서 이 건물을 제가 17억에 팔았어요. 아, 17억. 네. 2년도 안 돼 갖고 거의 6억 넘게 수익이 난 거죠. 그렇죠. 뭐 6억 5천이 차익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하면 뭐 그래도 5억은 그죠. 5억은 맞겠죠. 네, 넘게 벌었죠. 그리고 요런 레퍼토리가 어떻게 보면 뒤에 것들은 반복되는 거의 형식이겠죠. 계속 매수하신 거는. 그러죠.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송정에는 어떻게 구하신 건지 부동산을. 송정은 그게 첫 2호점이거든요. 네. 제가 한 채 한 채씩 레퍼런스를 이야기해드리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이 노하우니까.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얘기해 주셨고. 첫 번째가 이제 세입자에서 그죠. 제가 온 계기, 그죠. 열받아가고 온 계기. 네. 저는 이제 곰이 아니라 돈 버는 사람으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송정을 우연히 갔는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만 똘랑 이렇게 딸랑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매입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아니,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부동산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와서 내가 막 100억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보인다고요. 네. 도전을 해보니까 네. 다 해서 뒷집이 저희가 2억 8천 들었거든요. 네. 그 평당 400이라는데. 그 앞집이 7억 2천 들었어요. 네. 그러면 합이면 얼마죠? 아무튼 10억 정도 돼요. 네. 10억 정도 된 돈인데 제가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근데 감정가가 중요해요. 네. 작가님도 나중에 이제 더 성장하셔 건물을 보시면 감정가가 옛날에는요 12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을 내가 하고도 돈을 남는 거예요. 대출을 받고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은행 쪽 계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했죠. 암암리 뭐 이게 뭐 내부적으로 뭐 이게 불법은 아닌데 아무튼 암암리 이렇게 건물을 많이 사셨죠.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데를 하셔갖고 매입을 하는 게 좋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출을 나와서 결국은 네. 이 돈으로 2억도 안 된 돈으로 이제 하게 됐죠. 작가님 말씀하신 게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팔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짜증나요, 작가님. 뭐냐면 제가 이걸 10억에 샀잖아요. 그렇죠. 17억에 파신 거죠? 네, 16억 5천에 팔았어요. 네. 16억. 16억 5천원인데 결국 못 떼고 나니까 6억 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2년 만에 이렇게 번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벌려고 하잖아요. 네. 장사해서 이렇게 못 벌거든요. 네. 6억 벌려면 거의 7, 8년 걸려요. 전 7, 8년 걸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엑시스를 하니까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장사하면서 아이 키우고 내 자기 개발하고 돈 벌고 월급 주고 이쪽에서 내 지가 상승되고 부동산 가치 오르고 나중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로 또 노후 자금으로 또 활용하고. 그러니까 사업소득 외에 투자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대로고 저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막 이렇게 투자자의 삶을 사시는 것보다 저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때문에 투자 이쪽 소득도 있으면서 사업 소득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투자 소득만 바라보시면 네네. 저는 피폐해지고 너무 확증 편향되실 것 같아요. 너무 빠지실 것 같고 고통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근데 롯데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도 그 말 했대잖아요. 결국 롯데도 털어 돈 벌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에서 장사해서 수익 이걸로 그냥 돈 벌고 월급 주고 결국 털은 돈 남더라 그 말 하잖아요. 부동산으로. 네. 그분 말 그대로 얘기하면 저희도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대박인 게 동네 복덕방 아저씨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뭔데? 서울 경기도 땅값은 오늘 집 제일 싸다. 아 슬프다. 땅이 없는 나는 슬퍼. 이제 만드시면 되죠. 예,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가 아니셨잖아요. 아, 예, 저 완전 잼뱅이였죠. 전문 지식도 없었는데 일반 자영업자가 이 부동산에 사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려고 하면 보이고 들으려면 들린다. 네. 공부는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 정보는 뭐 과잉이고 넘쳐나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건물주 되는 법, 뭐 투자하는 법 찾으면 다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제가 부동산 봤을 때. 전문가예요, 부동산. 이게 제가 너무 유튜브가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전 유튜브가 있었으면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DNA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실행력. 결국 경쟁 상대도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실행력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도움되는 영상일 텐데 결국 저도 이제 실행력이었는데 일반 아마추어가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 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지식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저는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사기 이렇게 눈탱이 안 맞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밸류맵이라든지 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호객 노노가. 네네. 옆집이 평당 3,500이었어요. 평당 3,500인데 갑자기 4,000원에 달라가면 나는 모르고 4,000원에 사야 되거든. 옆집이 얼마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밸류맵 분석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기서 3,500 샀는데 여기서 4,500 판 것도 있어. 사기 맞은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다 볼 수 있어, 한눈에. 이렇게 조망이 다 보여.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밸류맵이 이 사람들이 정말 대표의 그 사명도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자는 거. 정확히 아시네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시골에 있는 짜친 사람도 사기 안 당하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네.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표님은 꼬마 빌딩 이런 거를
원래는 4채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3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시장의 전문가보다는 이제 부동산 이제 건물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꼬마 빌딩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서울 경기의 땅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씀으로 네. 보아 지금이 싼 건 아니지만 그쵸. 결국 역사적으로 다시 미래로 갔을 때는 지금이 가장 쌀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네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뭐 세계 경제 대불황이라든지 네. 어떤 충격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이 안 온 이상 네. 저는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자,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는 내가 이자 낼 돈으로 내가 그러니까 월세 줄 돈으로 은행에다 차라리 주라는 게 더 참 낫다는 지론이에요. 그렇죠. 내 월세를 집주인한테 줄 바에 돈을 대출해서 은행한테 주고 난 그 돈을 건물을 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은행은 비 올 때 우산 은행이 뺏는 게 은행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상을 더 큰 골프 우산으로 만들어줘요.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고요. 그렇죠. 잘 갖고 하면. 그리고 지점장 잘 보면 또 은결권이라는 게 있어. 50억 이상 나오잖아요. 더 돈을 준단 말이에요. 얘기해도 되나? 불법은 아니니까 뭐. 네. 은행에서 지점장, 그러니까 더 쓰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네. 건물 샀어요. 신용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그럼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은 얼마에 사셨고 지금 얼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눈빛이 살아나네요. 네. 아까 치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치면은 제 얘기할 때 작가님 제 얘기할 때 여기 재테크 채널입니다. 아니 제 얘기할 때 근데 여기 본분을 잊지 마세요. 진짜 웃기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여기서 찐팬이 맞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 두 번째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역경 극복인데. 역경 극복이 좀 더 돌아갈 거예요. 그 말씀도 웃게 해주셔서 진짜 다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얼마에 사셨고 지금 얼마 됐는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계속 충격적인데. 네. 두 번째로는 네. 결국은 지금 이게 22억, 23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꼬빌의 정석에 31평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근데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이 작으면 협소 건물일수록 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 31평에서 이거 짓겠냐. 근데 저희 설계사무소 교수님이 진짜 이런 걸 또 갖고 오셨냐고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요. 공릉이었거든요. 공릉 라라블레드인데 31평에서 지금 실평수 60평이 나오니까 한 거예요. 네. 제가 장사할 수 있게끔 해서. 근데 이게 땅값이 8억. 근데 제가 8천만 원으로 다 했어요. 22억, 지금 23억의 가치인데 네. 어떻게 했냐면 8억인데 제가 계약금 10%만 냈고 네. 나머지 이제 신용대출에서 얻어서 네. 잔금을 다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나머지 이제 PF를 일으켜요. 네.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은행 자금을 이제 일으켜서 건축하고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건축 비용도 은행 돈으로. 그쵸. 할 수 있어요. 야, 8천만 원으로 샀는데 지금 23억 됐어요. 8억짜리가 23억이 됐다. 네네. 그리고 네. 제 자기 자본은 거의 10% 15%밖에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부동산 제 경험을 하니까 부동산 하라는 거였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공릉에서 그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공릉에서 현실 이야기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제가 8억 주고 땅을 사서 23억이 됐잖아요. 네. 근데 더 대박은 여기에 제가 월세를 내려면 600 정도 내야 돼요. 네. 500에서 600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월세도 안 내고 은행에다 이자 준다 했잖아요. 네. 그거 25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할 때 네. 불분율이 있어요. 100%에서 수익률을 해서 이제 매출이 있고요. 인건비가 있고 원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관비가 있고 마지막에 영업이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포지션에서 10%를 차지하거든요. 네. 대충 좀 아시는 것 같네요. 네네. 10%를 차지하는데 이익률이 임대료가 이자료를 250밖에 안 되니까 3%밖에 안 돼. 임대료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간다는 얘기죠. 확 올라가죠. 그죠. 이거예요. 사실 임대비만 안 내도 만약 그 건물이 내 건물이면 사실 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져. 경쟁 상대보다 더 우위에 섬을 수 있어. 네. 더 해줄 수 있거든. 네. 가진 자의 여유잖아요. 왜냐면 그럼 판가를 낮출 수 있거든. 판매가. 그렇죠. 오늘 얘기 다 해드리는데 판가를 낮춰요. 자, 세 번째 건물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세 번째는 길동이었습니다. 길동. 길동은 또 얼마에 사셨을까?
길동이랑 공릉, 송정은 부동산 비용도 10만 원씩만 줬어요. 원래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만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B라는 게 부동산 P 말씀하시는 예, 거죠? 보통은 피도 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동 같은 경우는 95평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평당 3,500에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써 여기가 평당 지금 거의 뭐 5,500, 6,000 됐습니다. 2년 만에. 네. 그러면 실제로 원금으로는 얼마짜리였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땅값이 28억이었어요. 길동은 95평에서 제가 네. 33억을 매입했습니다. 아, 34명. 네네. 평당 3,500이니까. 네네네. 요걸 지금 현재 얼마죠? 요 건물이? 벌써 6,000 됐습니다. 2년 만에. 총액으로는 얼마인 거죠? 건축비까지 하면 여기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하면 지금 한 70억 정도 저희가 받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난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뭐 1년도 안 됐죠. 준공이 저희가 8월 달에 준공 떨쳤었거든요. 33억이었는데 지금 70억이요, 벌써. 네네네. 37억 차이. 근데 이제 건축도 있고 하니까요. 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 자기 자본 중요한 게 이제 네.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물을 점프하고 제일 크게 산 거죠. 길동이. 그 꼬마 빌딩에서 넘어간 거죠, 얘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많이 들어야 15%에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얼마 드셨는데? 제가 33억이잖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현금은 13억, 14억 이내에서 해결했어요. 그거는 다 알아요. 에코티가 15% 많으면 20%. 네. 더 돈이 없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10%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구명분을 좀 이용해야 돼. 이자가 조금 세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 6% 정도 돼요. 네. 5%, 6%. 근데 일구명분은 지금 3%대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저기 연예인분들 부동산도 봐주고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얘는 주택법하고 상관없이 근생, 올 근생이라든지 만약 올 근생이 아니고 상가 주택이다. 그러면 이것도 노하우인데 주택을 멸실해버리고 근생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네. 올 근생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대출이 똑같이 80% 이상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을 때려잡아 주기려고 하지 이 상가 이쪽 근생은 상업지역을 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귀딱지대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전 건물은? 네, 망원동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곧 지금 준공 떨치거든요. 네. 준공 떨친데 거기 건물 같은 경우도 50평이거든요. 네. 50평인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이분이 대만 분이 네. 대만 화교신데 급히 팔고 나가셔갖고 이래서 부동산 업자라든지 사람들하고 친하게 정보를 계속 노하우를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동네 상권이라든지 부동산 업자분들하고 바카스 들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으로 좋은 땅을 사신 분 노하우들 보면 아 부동산 분들이 대부분 물건을 작가님이나 저가 이렇게 그냥 가잖아 안 줘요. 뺏기니까 쉽게 안 줘요. 네. 자기들만 리스트가 있어요. 한 20명씩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줘요. 네. 그 리스트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부동산을 이제 거쳐서 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연결해 줬는데 4,200에 그 동네 5천이에요. 네. 근데 4,200에 팔더라고요. 급하게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4,000이 얼른 물었죠. 네. 그래서 평당 제가 4,200에 50평을 산 거죠. 한 21억 정도 되는 것 네, 같네요. 21억 2천에 샀어요. 네. 21억에 샀죠. 이거 몇 개월 된 거죠? 이거 별로 안 됐어요. 작년 이맘때네요. 3월달, 4월달. 지금 혹시 어느 정도 시가인가요? 아, 지금 벌써 6천 됐더라고, 여기도요. 이게 도로 변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 지금 1년도 안 돼갖고 한 1,500 이상 올른 거예요. 야. 그러면 1,500 곱하기 50 하면 벌써 7억 넘게 지금 올랐죠? 번 건 아니고 지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부동산 해야 돼요, 작가님. 그러니까 나도 네. 세입자 서러움, 명도도 당해보고 서러운 장사했는데 부동산으로 해야 된다고요. 원래 대표님은 처음에 시작은 단순 아르바이트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호프집, 그 다음에 타르트, 네. 그 다음에 라라브레드. 브런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부동산을 눈을 뜬 거죠. 해보니까 결국 대표님이 자산을 가장 크게 불려준 거는 부동산. 부동산이네요. 그것도 참 나는 건물주분들이 아니 뭔 소리 건물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근데 네. 제가 세입자에서 건물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 주관적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버는 건 저도 주식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저는 건물주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사실 건물주가 세입자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뭐 나름대로 막 불평을 얘기해. 아니 뭐 수도 고쳐달라 뭐 월세가 안 들어 얼마 스트레스인데 아 진짜 그런 게 뭐가 스트레스예요? 아니 돈을 받고 있으면 고쳐줘야지.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래요. 야 나름대로 우리 힘들어. 그거 힘든데. 근데 지금 제가 건물주 해보니까 네. 이보다 더 쉽게 소득을 얻는 방법은 저는 건물주가 최고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바로 건물주가 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는 세입자로서 건물주에게 매달 월세를 줘보신 분이 몇 억을 저 줬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와닿네요. 저 너무 속상해요. 작가님도 주식만 하면 후회하시니까 지금 뭐 당신하시고 빨리 부동산도 빨리 하시고 저는 자. 몇 년 전에 부동산 했으면 아, 진짜 너무 후회돼요. 저. 야, 그러면 이 꼬마 빌딩 사는 게 모든 투자가 올바른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투자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질문이 진짜 고도화되시고 아. 배웁니다 오늘도. 네. 역시 한수- 인터뷰 한수, 전문 한수 배웁니다. 김 작가. 깨알 잘한 한수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 투기를 안 할 수 있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는 거죠. 일단 투기로서 잘못된 투자 되는 것들 돈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제 얘기를 하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보고 투기를 하겠다 그러면 네. 이제 부동산을 싼 거를 보고 어디 뭐 구분상가라든지 경매를 보고 해서 내가 세입자를 넣어야겠다고 하는 분은 지금 투기예요. 계획이 없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네. 내가 지금 세입자이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어차피 월세를 낼 거잖아요. 이자를 은행에다 주라고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내가 창업했는데 월세 낼 돈, 이자 낼 돈도 안 내면 어떡해. 그럼 창업할 때도 뭐 월세비도 어차피 못 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저는 창업하실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이 건물을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분에게 저는 꼬비를 꼬마 빌딩을 사라고 말씀을 조언을 드리는 거지. 투기성으로 해서 리스크 해지가 안 돼요. 공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있는 분한테 저는 건물을 사라고. 저는 여기까지 온 비결은 제가 라라브레드를 포장한 건물주가 된 거잖아요. 제가 임대료 내기 싫다고요.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리고 난 관리 잘하거든. 내 운영 잘하면 되잖아요. 한번 고통스럽게 건물만 보면 되고. 예. 그래서 라라브레드를 포장한 저는 지금 임대업이 된 거죠. 이게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는 그걸로 이어지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대부분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분간은. 근데 대부분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냐면,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내가 이 깔고 앉으면 돼. 어차피 나 여기서 자는 거니까. 여기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대표님도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어차피 여기 들어가서 창업해서 일을 할 거니까. 건물 가치 안 올라가도 어차피 나 여기서 일해. 똑똑해, 가착하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훨씬 적어지겠네. 엄청 적다고.